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성장 마인드셋 보드게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예비 연구를 발표하게 될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교수 박성옥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서론부터 시작해서 내용 타당도를 거치고 사전사후 효과 및 어휘 분석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고 다음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이 저소득층의 아동의 경우 특히 많은 연구들에서 성취 요구들이 결핍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첫째, 인지적 측면에서는 언어 기술 및 어휘력 부족이나 또 자극과 동기적인 측면에서 매우 결핍되어 있는 요소들, 또한 이로 인한 자신감이 부족해지거나 낮은 학업 성취도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둘째,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는 낮은 자존감, 또 무기력 등으로 연결된 가능성이 높은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셋째, 교육적 측면에서는 취학 전 학습 경험의 부족이나 학업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된 연구를 토대로 여러 학자들이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서는 어떻게 인지사회 정서적인 측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이고 좀 중장기적인 교육 중재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고요. 둘째는 학업관리나 진로 지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쉽게 결핍될 수 있는 심리나 또는 정서 사회적인 또 아울러 문화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연구들도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소외계층 아동의 어떤 내적 동기를 높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나 자신감, 긍정적인 태도를 이끌어내야 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의 또 대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게임놀이 프로그램의 접근인데요. 이미 박성옥과 김윤희의 연구뿐만 아니라 임지연 연구나 외국에서는 라이드 같은 이런 많은 학자들이 게임놀이 프로그램이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인지사회 정서적인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을 이미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게임놀이의 활동 경험 자체가 아동에게는 인지와 사회 정서적인 발달의 촉진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계뿐만 아니라 게임이라는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자기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동기 유발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며 그 게임을 하는 진행 과정 안에서 스스로 자기 통제와 좌절 또는 그것에 대해서 규칙을 지키면서 성취해야 된다는 이런 과정 안에서의 인내심 또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회관계 기술이 자연스럽게 습득된다는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게임이라는 요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컨텐츠나 스토리나 또는 디자인 측면과 또 여러 가지 구성하는 과정 안에서의 각 열화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지적이나 정보들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음으로써의 어떤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모든 아이들이 함께 몰입하면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문화 다양성적인 요소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게임놀이에 대한 특성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적 특성으로는 아동의 경우 게임놀이에서 규칙을 만들어 보고 지키는 과정에서 전략이라든지 문제 해결 방법 또한 인지적 도덕적 자율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게임 내용 안에 있는 언어, 수, 공간, 위치 또는 속도, 거리, 색깔, 모양 등 인지학습에 필요한 기본 개념 및 물리적 특성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게임을 하는 동안에 창의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유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살펴볼 특성으로는 사회적 특성인데요. 이 사회적 특성의 경우는 게임에 참여하는 아동이 규칙 있는 놀이 활동을 통해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되고 이 상호작용하는 과정 안에서 규칙을 서로 지키고 어떤 의사소통에서 매너를 지키고 또 그런 과정에 이러한 노력들을 하는
역동 안에서 협상이나 타협 또 새로운 규칙에 대해서 좀 더 재밌게 놀아보자는 제안 같은 것을 체험하게 되고 또 게임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이런 특성들 특히 여러 가지 전략들을 구사해야 되고 요소들이나 문화적인 이런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는 콘텐츠를 통해서 서로 어떻게 해야지 보다 효과적으로 재미있게 또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을 좀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요소들은 나아가서 아이들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협동과 사회성 더 나아가서는 메타 인지를 길러내는 다양한 특성들을 또 제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특성으로는 정서적 특성인데요. 이는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과정 안에서 스스로 통제하고 어떤 졌을 때,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그 좌절을 경험하면서 인내하고 스스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요소들에서 조절 능력들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또한 게임의 규칙을 현실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게임놀이 과정하는 동안 정서적 긴장과 이완을 번갈아 경험하면서 정서 강화와 조절에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게임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기쁨이나 슬픔, 즐거움, 만족감 이런 여러 가지 정서를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기반으로 심리적 성장과 촉진을 위한 이론적 배경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데시아 리안이라는 학자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적 성장 욕구나 내적 동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소유계층 아이들의 경우는 여러 가지의 환경의 결핍이라든지 어떤 낮은 자존감이 스스로 뭔가를 해 나가야 되겠다. 스스로 뭔가를 찾아보고 뭔가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굉장히 그 결핍할 수 있는 언급을 이미 앞부분에서 제가 제시한 것처럼 바로 여기에서 리안과 대시는 바로 이런 촉진 요인으로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이 세 가지의 기본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아이들이 경험 속에서 내 심리적 욕구 안에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적절하게 충족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어떤 요소가 불편할까 또는 어떤 게 결핍되어 있을까 또 이런 것들이 상충되거나 갈등하고 있는 욕구들이 뭔가를 좀 살펴보면서 게임놀이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소속과 친밀감과 소통과 접촉 또는 정서인식이나 표현이나 사회관계 기술이 높아질 수 있는 이 관계성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과 연결될 수 있겠고요. 또한 게임놀이 장면 안에서 스스로 실천 가능한 목표와 전략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끝까지 이것을 실수를 줄이면서 규칙을 지키면서 내가 정정당당하게 시행해 가는 이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이들은 자기 주도와 동기유발을 촉진시키는 자율성과 연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세 번째 유능성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여러 게임들을 해보면서 이 게임은 나한테 좀 어려워. 이거는 내가 좀 자신 있네. 이런 것도 내가 좀 잘하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실현 가능한 자아를 스스로 인식하고 자각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어떤 게임에 재미있어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아이들은 놀이를 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실수와 실패는 누구나 할 정상적인 과정이야. 그리고 누구나 질 수 있고 또 노력하면 잘할 수 있어.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목표를 설정하면서 이것을 반복하고 숙달해 나가도록 여러 가지 연습을 거치고 또 반복하고 이런 과정이 바로 아이들에게 자존감과 효능감과 통제감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저는 가능한 자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용어는 마르쿠스와 누리어스라는 사람이 제시했는데 바로 이 파스블 셀프즈의 경우는 근미래에 자기 모습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하고 성취 동기에서 목표와 방향을 내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나의 이 역량이 어떤 나의 앞으로의 진로나 취업에 또 성장해서 나의 꿈을
이루어내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순환고리가 반복되는 과정을 저는 바로 게임놀이와 연결고리라고 살펴보면서 본 연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착수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아이들이 좀 쉬운 난이도가 낮은 게임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자신 있는 게임들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에 아이들은 조금씩 먼저 나 이런 거 해볼 수 있어. 재밌을 것 같아. 했던 것들이 바로 실제로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플레이해보고 그 과정에서 이거 좀 노력이 필요해. 집중이 필요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뭔가를 달성해보는 과정. 이런 노력이 필요했구나. 노력하니까 되는구나. 라는 얘기들은 바로 아이들이 다음 단계의 더 높은 차원의 목표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이어지는 목표는 다시 또 다른 행동을 선택하게 하고 달성의 과정에 이런 선순환 구조로서의 여러 가지 역량을 점점 키워나간다는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게임놀이가 바로 소외계층 아이들한테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 증명하고 있는 또는 그런 증명의 여러 가지 임상의 결과들을 토대로 보다 좀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근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런 것을 우리는 유연한 낙관주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유연한 낙관주의는 이런 아이들이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목표를 능력을 헤아려 보고 그에 맞춰서 노력의 수위를 조절해 나가면서 아이들은 점점 더 뭔가 내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러한 요소들로 부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가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놀이에만 존재하는 즐거운 실패. 바로 게임놀이에서의 활동은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매체가 될 것이고 심리적 역동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드리자면 재미있는 실패로 게임을 즐기고 또 학습하는 수단이 되게 만드는 프로그램. 또한 게임에서 배워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튼튼한 감정이 생기는 이러한 내적 동기를 일으키는 프로그램. 또 이러한 튼튼한 감정은 더 오래 버티고 더 힘든 일을 해내고 더 복잡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의 기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이러한 토대로 본 연구자는 바로 캐릴 드웨 교수가 얘기했던 마인드셋의 또 예비 연구의 프로그램의 제목을 성장 마인드셋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드웨 교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스스로의 환경을 통제하고 자신의 삶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만들까? 이런 측면에서 회복 탄력성과 같은 맥락으로 바로 드웨 교수는 연결해서 왜 어떤 사람 아무리 어려운 일에도 기꺼이 도전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머무르려고만 할까요? 이러한 의문으로 시작된 연구는 바로 변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격려와 지지, 안정적인 요소들은 어려운 과정에서도 실패와 배움을 통해서 아이들은 성장 마인드셋을 기를 수 있다라는 이 이론적인 맥락은 바로 본 연구의 이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성장 마인드셋 그것도 게임놀이라는 심리적 역동을 연결하여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이러한 이론적 접근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의 많은 요소들이 바로 아이들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인데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노력하면 된다. 또 실패의 의미를 실패한 것은 영원히 실패한 게 아니야. 누구나 실패하지만 내가 노력을 해서 좀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 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 연구의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를 가지고 이론적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서 본 연구의 목적은 소외계층을 아동을 위한 보드게임 활용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고요. 이러한 프로그램 안에서는 아이들이 도전과 실패를 경험하고 성취를 위한 재도전의 노력과 동기유발과 내적 통제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에 초점을 둔 교육 및
좀 더 나아가서는 치료적 접근으로서의 프로그램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연구 프로그램의 개발의 연구를 위한 본 연구는 예비 연구로서 보드게임에 대한 어떤 것이 타당하고 어떤 것이 소외계층 아이들한테 앞서 얘기했던 그런 요소들, 관계와 자율과 유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로 타당한지, 또한 대상 아동들의 놀이를 접근하는데 적용에 적절한지 효과적인지, 얼마나 아이들이 이것을 위해서 인식이나 태도나 어떤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지를 효과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드게임의 선정에서 내용 타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발달심리 전문가나 게임놀이 교육 및 치료 전문가들이 3명이 모여서 무엇보다도 발달 요소, 또 아이들이 그 게임에서 활용할 게임의 특성들, 그 게임의 특성에서는 교육인 컨텐츠나 구성 요소나 승리 조건이나 전략, 시간, 이러한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고려해서 총 12개를 먼저 선택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12개의 게임에 대해서 내용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3명의 연구자들이 각각 이 게임을 12개를 모두 1점에서 5점까지의 리커트 타입으로 앞서 얘기했던 발달적 요소와 게임의 특성을 모두 고려해서 평정한 결과가 나타난 결과로는 0.40 이상이고, 또 내용 타당도 비율 안에서는 이 산출한 수치가 0.80 이상인 보드게임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12개에서 9개로 다시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이 9개의 게임을 안면 타당도를 통해서 크게 표현과 소통이라는 테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고와 전략이라는 테마, 세 번째는 협력과 문제 해결이라는 3가지 테마로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3가지 테마는 이런 게임들로 선정된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시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표현과 소통에서의 경우는 서로 시각적, 청각적 집중뿐만 아니라 기억을 통해서 몰입을 이끌어내는 것,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뭔가 결과를 이끌어내면서 이루어지는 게임과 캐치캐치 같은 게임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단어를 언어로,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것, 또 당나귀 다리의 경우는 그림을 가지고 상징적인 요소를 단어들을 소리로 이어가면서 뭔가 논리적으로 또 뭔가 근거 있는 여러 가지 재미난 이러한 요소들로 스토리텔링 하면서 엔딩까지 여러 가지 결말들을 다시 기억이라는 요소로 다시 확장시키는 이러한 요소들이고요. 두 번째는 사고와 전략의 게임에서는 코타코테 게임의 경우는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특히 시공간적인 측면에서 어떤 거를 바로 대처해야 되고 구성해야 될 것인가, 또 폭시의 경우는 여러 이 여우의 등장과 함께 등장하는 친구들이 카드의 어떤 확장이 이어지면서 어떻게 더 재등장하고 어떤 친구들 사라지고 다시 또 등장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 확장된 작업, 워킹 메모리로 확장한 폭시라는 게임을 했고요. 마지막 페이퍼 사파리의 경우는 약간의 우연적인 요소는 있지만 가지고 있는 카드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지고 있는 수치를 보다 낮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러한 측면에서 전략의 일부가 포함되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협력과 문제 해결의 게임에서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모두 동시에 손을 넣어서 서로 감각, 촉각, 오감을 모두 활용해서 손의 끝으로 형태의 지각과 감각 기억과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꺼내서 실제로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 단어의 게임이 내가 형태의 감각으로 해서 촉각으로 이끌어낼 수 있고 정확하게 포인팅 할 수 있을까? 그런 과정에서 서로 협동하면서 아니야,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저거 아닌 것 같아, 이런 과정을 많은 소통을 기반으로 하지만 협력이라는 요소로 인해서 아이들이 훨씬 더 에너지와 몰입이 높아지는 그러한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히어로타운의 게임의 경우는 학교가 불이 나요. 그래서 학교가 불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영웅들이 히어로들이 나타나서 방패와 안경과 또 망토를 통해서 이것을
여러 가지 무기를 통해서 이거를 아이들이 협동을 해서 불을 끄는 이러한 작업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실시간 서로 스피드하게 그것을 기억 기반으로 내가 할게. 이건 내가 막을 수 있어. 이러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난 아이디어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행하면서도 굉장히 진지한 모습과 또 그 과정에서 서로 해결했을 때 이것을 불을 끌 수 있도록 이것을 막을 수 있을 때 아이들이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문제 해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거는 숨은 동물 찾기인데 이 숨은 동물 찾기의 경우는 내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반쪽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 이 조각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모두 이거야 이거일 것 같아. 이거는 다음에 네가 기억해도 다음에는 내가 기억할게. 이러면서 서로 순차적으로 많은 게임의 요소들을 서로 협력하면서 협업하는 과정으로 문제를 얼마나 빨리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으로서의 게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게임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아이들하고 플레이를 하게 됐는데요.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한 8시간 정도 동안 아이들하고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 이 참여한 학생들은 총 60명이고요. 대전, 세종, 충남, 호남 지역과 여러 군데로 이렇게 한 7권역의 여러 도시들의 아이들의 좀 소외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에서 4학년, 6학년 아이들이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학년별로는 20명씩 나눠서 3개의 클래스로 4명 1팀으로 구성을 해서 2명의 게임놀이 지도사가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설명하고 관찰하고 이런 요소들이 같이 병행이 되었고요. 그 플레이하기 전에 먼저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3개의 테마별로 3종의 보드게임을 2차 지식 운영되면서 총 8시간으로 아이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사후 검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의 내용의 이 검사의 내용은 이렇게 총 10개의 문항이었고요. 요거는 예시로만 제시되어 있는데 그중에 내용들은 뭐냐면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성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다. 또는 게임은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 형성하는데 매우 유익한 도구인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1점에서 5점 리커트 타입으로 아이들이 표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두 번째의 경우는 아이들이 테마별로 2차 시즌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하나의 게임들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초록 우산과 빨간 바지를 했을 때 아이들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게임은 어떤 역량을 발휘를 할까? 소위 어느 능력이 좋을까? 순발력이 필요할까? 기억력이 필요할까? 문제 해결일까? 전략성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 3가지 단계로 아이들이 체크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또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또 이것을 활용했을 때 이런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다. 이 방법은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유익했고 재밌었다. 이런 것들을 자유로운 표현으로 아이들이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사된 것들을 자료 분석을 했는데요. 이 자료 분석의 첫 번째는 바로 아까 사전사후에 실시했던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SPS를 활용해서 종속 T 검증을 실시하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드게임을 실시한 후에 게임에 대한 자신의 평가나 느낌, 자유의견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어휘를 분석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이 어휘들을 분석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어떤 건지,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건 어떤 것들인지, 얼마나 자주 많은 빈도가 나타났는지, 또 본인의 정서적인 느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또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무엇이고 또 추천을 하고 싶다라는 이런 또 아니면은 이거는 조금 조금 약간 지루해요. 또 아니면은 조금 어려워요. 이런 여러 가지 표현까지 모두 포함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몰입이나 발달 요소에 대해서 한 긍정적인 반응과 또는 수정 제안이나 조금 앞서 읽은 것처럼 집중이 되지 않아요. 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비율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살펴본 실시 전후의 인식 변화에 대한 것은 다음 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표에 보시면 첫 번째 요소는 그 10개 문항이
네 개의 하위 변수로 나눠져 있어서 게임에 대한 문화적 인식에 대해서 아이들이 사전에 3.67에서 4.14로 매우 높아졌고요. 이거 유의미하게 0.001 수준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의 사회 정서적인 요소 역시 아이들에게 이 게임을 통해서 사회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도 0.001 수준에서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다음에 게임의 사고 전략, 이것을 했더니 기억력, 문제결력, 전략 이런 여러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것이 4.33으로 기존에 있는 3.88보다 매우 높아져서 0.001 수준에서 역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요. 게임의 문제 해결이나 적응 행동들에 대해서도 역시 4.101에서 4.20으로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첫 번째에 분석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 그 테마별로 나누어서 실제로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제시된 자유로운 의견이나 또는 그 역량들에 대한 표현을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붉은색으로 쓴 내용들은 몰입적인 요소들, 그 다음에 파란색은 주로 능력적인 측면에서 내용들을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라색으로 된 거는 어떤 면에서 이런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카드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은 수정 제한으로 해서 보라색으로 표현을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고동색으로 표현된 거는 조금 지루하고 좀 덜 재미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던 것들을 고동색으로 표현하였는데요. 보시다시피 보라색과 고동색이 많지는 않죠.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테마 1에서 나타난 세계 게임에서의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그 사회 정서적인 표현과 인지적인 능력 측면에서 거의 90% 이상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캐치 스케치 역시 90% 가까운 수치를 보였고요. 당나귀 다리 역시 거의 90% 이상의 아주 효과적이다라는 긍정적인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지금 잠깐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신 내용처럼 이렇게 능력과 몰입, 그 다음에 제한하는 것, 그 다음 비몰입 요소에서는 빨간과 파란 수치가 좀 도식화해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것을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테마에서 사고와 전략 보드게임에 의해 분석에서는 역시 비교적 높기는 했는데 테마 1에 비해서는 다소 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표현이 좀 더 많았고요. 조금 표현 안에서 어려워의 고동색이 제법 보이시죠? 좀 특수 카드에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이 좀 전략적인 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려웠어요 라는 그런 표현들이 좀 나오는 바람에 전반적으로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이 긍정적인 능력에 해당되는 것들이 한 70에서 60% 정도의 분포를 보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60이든지 한 65% 되고 70%에서 78%, 80% 가까이 보이기는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테마 1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사과 전략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누구나 게임 안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싫을 수도 있고요. 애들은 전략적인 요소 안에서 아마 두 번째 테마에서 아이들이 조금 지친 거나 피곤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도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도식화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밑에 하부분에 비긍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테마의 협동과 문제 해결의 그 어휘 분석에서는 역시 전반적으로 85% 이상의 높은 점수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났고요. 몬스박스의 경우에서도 보면은 아이들이 재미있어요, 정말로 재미있어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신선했어요. 또 그러면서 팀워크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협동적인 거라서 매우 좋았어요. 이런 요소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히어로타임에서도 아이들이 좀 멋지다.
그러면서 흥미진진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통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서로 빨리 스피드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많이 몰입할 수 있었다는 얘기들도 피드백에 있었고요. 마지막에 그 숨은 동물 찾기에서도 역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치 안에서는 아이들이 역시 정말 재밌어요. 기억력이었는데 기억력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나게 여러 사람이 기억을 분산해서 하니까 훨씬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더 재밌었어요. 또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거 어떤 면은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도전장을 내비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이 다소 어렵다는 표현도 있기는 하였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팀워크나 굉장히 접근에 대해서 매력이 있다라는 그런 요소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역시 도시가에서 봤을 때 윗부분의 긍정적인 요소들의 빨간과 파란색에 해당되는 점이 많은 능력과 몰입의 요소가 높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러한 두 가지의 사전사고의 인식의 변화와 두 번째 게임들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능력과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피드백에 대한 여러 가지 자유 의견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본 예비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종합적인 결론은 추후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드게임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겠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반을 토대로 교육이나 상담 현장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